오늘 진도 좀 나갑시다. 그래서 그 접선 87페이지지. 여기서 처음 접선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접선은 그 틀이 있어. 목차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틀을 먼저 좀 잘 잡으셔야 돼. 왜냐면 이게 3번 써먹어. 여기 처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고2 올라가면은 2번이 더 나와. 기하라는 과목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도 미분할 때 접선이 또 나와. 그래서 요거는 한번 틀을 잡아놔야 돼. 그럼 이제 접선은 유형이 딱 3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접점 주어질 때야. 접점이 주어질 때.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외부의 점이 있어. 세 번째, 외부의 점. 외부의 점에서의 접선이지. 밖에 있는 점이지. 그렇지? 그럼 첫 번째부터 볼 건데, 여기서는 공식이 있어요. 접점 주어질 때 공식이 있단 말이야. 교과서상에 뭐가 있냐면, 원이, 중심이 0,0인 원에 대한 공식만 나와 있어. 봅시다.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야. 그럴 때 반지름이 R은 원이야. 그렇지? 그랬을 때 여기 원 위에 있는 점, 원 위의 점이잖아. 얘를 X1, Y1이라고 하면 요 점에서의 접선이야. 요거. 요걸 구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공식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공식 모양은 이렇게 돼. X1, X 더하기 Y1, Y는 R의 제곱이라는 이런 공식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요 첫 번째 유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공식을 단순하게 막 투입하는 문제 나올까? 당연히 안 나와. 너무 단편적이야. 예전에 9등급자에서도 9등급 학생도 이 공식을 남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와.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증명. 이거 증명하래. 가로놓기 막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 봐. 그러면 요 점에서의 요 접선이 왜 얘가 되느냐 이거야. 그것부터 얘기해 볼게. 그러면 이제 접선 보면 아까 내가 뭐 하자고 그랬지? 습관적으로 우리 중심하고 접점을 무조건 연결하자 이랬잖아. 90도. 그지? 우리가 이제 X1, Y1 요 주황색에 대한 요 직선을 구할 건데, 한 점을 알고 있단 말이야. 뭐만 찾으면 되니? 기울기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 찾으면은 바로 직선 유도가 되지? 그럴 때 우선 얘가 수직이니까 이 점은 0,0일 거고, 그래서 우선 요 보라색 기울기 한번 찾아볼게. 예, 0,0하고 요 점 사이 거리 기울기니까 X1분의 Y1이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겠지. 되니? 그럼 이제 주황색 내가 찾으려고 하는 요 놈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 얘랑 수직이야. 수직이니까 뒤집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이거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거의 기울기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의 Y1분의 X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 봐. 기울기 알고 한 점 알았으니까 우리가 투입을 해볼게. 그래서 Y는 어떻게 돼? 기울기 마이너스 Y1분의 X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에다가 Y1까지 됐니? 그치? 얘가 바로 뭐야? 얘가 바로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 요 놈인 직선이지. 얘 식정리만 해주시면 이제 얘가 유도가 돼. 양변에 Y1 곱해주시면 Y1, Y는 마이너스의 X1의 X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개하면 플러스의 X1의 제곱 되고, Y1 곱했으니까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 그럴 때 요 놈은 뭐가 된다? 원 위의 점이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성립이 되냐면 X1의 제곱, 그 다음에 Y1의 제곱은 기본적으로 R의 제곱 얘가 성립이 되지? 원 위의 점이니까. 얘 대신에 R의 제곱으로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도가 끝났지. X1, X, Y1, Y는 R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요 공식이 유도가 됐어. 되니?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투입하는 문제 잘 안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게 지금 8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과를 가시면은 기하를 하잖아. 기하 과목에 기하를 딱 들어갔을 때 처음 단원이 뭐냐면 2차 곡선이라는 게 있어. 2차 곡선이라고 단원이 돼 있고, 여기서 뭘 배우냐면 2차 곡선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원포타쌍이 있어. 원포타쌍. 그 중에서 원이야. 차수가 2차인 곡선이야. 원포타쌍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원만 따로 떼가지고 고1 때 배운단 말이야. 여기서 따로 빼온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우리 책에 보시면 87페이지 맨 밑에 볼까? 그게 뭐라고 돼 있니? 원의 방정식에서
x제곱 대신 x1x, y제곱 대신 y1y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돼 있지. 이건 나중에 2차 곡선 가면은 여기 4개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거든. 그건 나중에 이제 할 거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2차 곡선 중에서 원만 따로 떼. 원만 따로 떼가지고 고일 따로 배운단 말이야. 그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고이 올라가서 기하를 배우면은 뭔가 헷갈려. 얘네들이랑 되게 공수 비슷하면서 모양이 약간 다르단 말이야.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니? 아예 확연히 다르면 헷갈리지 않아. 비슷한데 뭔가 섬세하게 조금 차이가 날 때가 헷갈리잖아. 그치? 뭐 구분이 잘 안 되고. 얘네들이 다 그래.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에서는 공식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 왜냐면 나중에 얘는 기할 때 자꾸 헷갈린단 말이야, 얘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얘는 암기를 해야 돼. x1, x 더하기 y1, y r제곱. 얘는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증명을 먼저 아셔야 된다. 그 다음 페이지 증명 나와 있지? 내가 했던 내용이고. 그러면 그 오른쪽에 필수예제 16번 가볼게. 필수예제 16번은 딱 이거 적용시키는 문제지. 봐봐. 여기다 적어볼게. 필수예제 16번은 그냥 풀이가 한 줄이지. 봐봐. x제곱. x제곱 y의 제곱은 25. 5. 이러한 원이 있고, 그 다음에 2,1이지. 얘들아, 2,1이라고 하는 점은 원 밖에 있는 점이야? 원 위의 점이야? 친절하게 뭐 원 위의 점. 이렇게, 여기는 알려줬네. 원 위의 점이라고 알려줬지, 친절하게? 2, 1 집어넣으면 5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 위의 점이지? 얘가 x1이 되는 거고, 얘가 y1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점의 접수는 뭐가 된다? 2x. x1x, y1y는 r제곱. 요게 그냥 답이 되는 거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거는,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올까? 이거 절대 안 나와, 이런 거는. 너무 단편적이 아니니. 그치? 기본기로 알고 있는 거지. 우리 증명을 좀 기억하자고. 증명 괄호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 마플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가 이거야. 증명하는 문제야. 마플 보시면은, 이 유형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냐면, 그거고. 그 다음 기울기 주어진 경우로 갑시다. 앞쪽으로 다시 가볼게. 거기 보면은 87페이지 보시면 기울기 주어질 때 공식이 나와 있어야 되더라. 거기 봐봐. 공식 나와 있지. y는 mx 뿔마 r의 루트의 m제곱 플러스.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이걸 외우는 순간 이제 나중에 여기서 혼동이 와. 나는 얘는 외우라고 안 해. 왜냐면 나중에 2학년 고2 올라가면 얘의 공식이 얘랑 상당히 유사한데 실제로 고2 때는 이거의 공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얘 때문에 자꾸 혼동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어. 기울기 주어졌을 때 봐봐. 생각해봐. 얘들아, 원이 있어. 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기울어진 정도가 알려졌어. 기울기 1이래. 그러면 1로 접할 수도 있고 1로 접할 수도 있지. 그렇지? 우선 기울기 몇 개 나온다는 거야. 직선 몇 개 나온다? 우선 답이 2개 나와. 우선 답이 2개 나올 거고, 기울기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울기를 그냥 m이라고 주어지면은 mx 이렇게 두면 되잖아. 플러스 얘를 모르잖아. 얘 미지수를 잡고서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뭐 건드렸니? 갑자기 왜 이래? 원래 여기 위에 있었던 건가? 이렇게? 뭔가 정신이 혼미하다.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둔 다음에 뭘 쓰면 되냐면 접하잖아. 접하니까 중심에서의 거리 쓸 거지. 중심의 거리가 뭐가 되면 된다? 판지름 된다. 거리 공식으로 가는 거야. 거리 공식. 거리 공식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지? 굳이 뭘 또 늘려, 공식을. 그래서 이걸로 가는 거야. 그지? 이게 훨씬 편해. 왜냐면 거기 주어진 모양새가 암기가 만만치가 않아. 잘못 외우면 틀린다는 얘기야. 뭐 굳이 공식을 외워, 이런 거를. 그치? 공식이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앞으로 이제 너희들 과정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공식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봐봐. 하나만 해볼까? 문제 한번 적용시켜볼게. 그러면 우리 예제 필수예제 15번 가봅시다. 필수예제 15번을 여기다 해볼게. 여기 바로 옆에다가 15번 가봅시다. 지금 x제곱 y제곱 이퀄 5야. 이게 아니고 15번이니까 x제곱 y의 제곱이 4.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2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이지? 이거에 평행하다. 기울기 알려준 거지? 기울기 얼마니? 이쭉 넘어가면 기울기 2짜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면 이거야. 이거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얼마다 현재?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다. 그럼 우리가 직선 세팅을 어떤 식으로? y는 2x 더하기 k 이렇게 세팅할 수 있지? 기울기 2니까. k만 구하면 되는데 k는 어떻게 구한다고? 거리 공식으로. 중심에서의 거리가
반지름 얼마가 되면 되는 거니? 반지름 2가 돼주면 된다. 그걸로 식을 세울 거야. 그래서 우리는 2x 빼기 y 플러스 k는 0. 요 직선하고 중심이 어디냐면 0,0이란 말이야. 그럼 거리 공식 써볼게. 루트 제곱제곱이니까 루트 5. 빵빵 집어넣으면 k. 얘가 얼마? 2가 돼주면 된다. k는 뿔마의 2 루트 5가 되겠지. 이렇게. 됐죠? 끝났잖아. 뭐 이거 간단하잖아. 뭐 굳이 공식을 뭐 해가지고 늘릴 필요 없다 이거야. 아 나는 암기의 신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오차 없이 반드시 외울 수 있어. 그럼 외워도 돼. 암기의 신은 외우셔야 되고. 네? 좀 뭔가 내 자신을 못 믿겠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내가 말한 거를 아마 분명히 겪게 될 거야. 고2 올라가시면 요거 때문에 헷갈려. 나중에 이 공식을 외우면 기하에서는 얘가 안 나오거든? 얘만 나오거든? 근데 얘 때문에 얘가 헷갈리는 거야. 되게 비슷해 모양이. 여기서 접선 공식 무려 몇 개냐면 4개가 있어. 여기 또 쌍곡선은 좌우형이냐 상하형에 따라 공식이 다르단 말이야. 여기서 공식 4개 나와. 기울기 공식만. 그게 되게 모양새가 비슷하단 말이야. 헷갈려. 나도 헷갈리는데. 맨날 수업을 하면 나도 헷갈리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얼마나 헷갈리겠어 이게. 그래서 추가하지 말란 얘기야. 그치? 됐고 이제 세 번째 가볼게 이제. 이번에 뭐냐면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야. 그럼 얘들아 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울기 주었을 때 답 몇 개 나오니? 2개 나오지? 외부의 점도 답이 2개 나오지. 봐봐 생각해 볼까? 원이 이렇게 있는데 밖에 어떤 외부의 점을 하나 던져주는 거야. 여기서 접선을 그으래. 그럼 접선은 1루 접할 수도 있고 1루 접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 외부의 점 x1, y1을 주어졌을 때야. 그러면 요때도 답이 2개 나와. 2개 나올 거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까? 얘도 마찬가지로 거리 공식을 풀 거야. 거리 공식을 풀 건데 그래서 내가 직선에서 요 공식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 m일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어? y는 기울기 m에 x-x1 플러스 y1. 이거 정말 많이 쓴다고 그랬지. 그러면 요 한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인데 얘는 반드시 지났으면 좋겠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 y는 기울기 몰라. x-x1, y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런 다음에 뭐 쓰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거리 공식. 얘도 이렇게 똑같이 간다는 거야. 그럼 얘도 한번 적용시켜볼까? 외부의 점. 당연히 이 세 개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나와? 얘가 많이 나와. 3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지. 얘 한번 해볼게. 외부의 점. 우리 유형 17번. 마이너스 2,4. 그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 4라고 되어 있지. 얘들아 친절하게 이게 원 밖의 점이다 원 위의 점이다 안 알려줘. 그렇잖아. 그러면 마이, 4를 대입해 봐야지 우리가. 마이, 4를 넣었을 때 4가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와. 얘는 원 밖의 점인 거지. 그렇지. 뭐 친절하게 원 밖의 점 이렇게 안 알려준다고. 그러면 17번 가보시면 지금 원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이 자리는 이러한 원이야. 여기가 2고 여기 마이너스 2. 그런데 지금 외부의 점 언제냐? 마이, 4야. 마이, 4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렇게 접하는 거하고 이렇게 접하는 거 2개 나오지. 얘는 좀 특수한 경우를 냈네. 그치? 여기 볼까? 개념 원리는 정석적인 문제를 먼저 낸 게 아니라 아주 특수한 경우를 냈어. 우리 외부의 점에서 접선 긋잖아, 얘들아. 외부의 점 접선을 그으면 2개 나온다고 그랬지, 아까 전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로선하고 세로선은 약간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 그치? X축의 평행한 얘 있잖아. 이거의 기울기 얼마니? 기울기. 가로선은 기울기가 있어, 없어? 기울기 0이지? 얘는 기울기 0 아니야? 그럼 얘들아, 이 세로선은 기울기가 얼마야? 엄청 큰 거니? 얘 기울기 있어, 없어? 얘는 기울기가 없는 애야. 기울기가 엄청 크다가 아니라 아예 없어. 왜냐면 봐. 우리 기울기 정의가 뭐였어? x1, y1. 여기를 x2, y2라고 잡아볼게.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니?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요게 바로 기울기의 정의 아니었어? 세로선은 분모가 0이 되는 사태가 벌어져. 그러면 이 y축에 평행한 요 세로선은 기울기가 있다 없다? 아예 없는 거야. 기울기가 엄청 크다 이게 아니라 없어. 그러면 봐봐. 우리 이거에
딱 그림으로 그렸을 때 뭔가 딱 느낌이 오잖아. 여기가 지금 마이 컴마 4란 말이야. 얘 세로선이잖아. 그럼 우리가 이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잖아.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면은 어떻게 되냐면 y는 지금 마이 컴마, 여기가 마이 컴마 4니까 얘를 지나는 직선 표현해 볼게. 기울기 모르지? 기울기 모르니까 내가 m으로 잡고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 이렇게 잡잖아. 이렇게 잡고 방금 했던 거리 공식을 사용하면은 특이하게 m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 해볼까? 실제로? 이거 하고 지금 어느죠? 0,0에서의 거리지? 거리 공식을 쓸 거지? 이 거리 공식을 쓸 건데 0,0에서의 그러면 이거 정리합시다. mx 될 거고 빼기 y 그 다음에 2m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거리 공식을 써주시면은 루트의 제곱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 빵빵 집어넣으시면 뭐가 돼? 2m 플러스 4지? 절대값 요건데 얘가 얼마 돼야 돼? 반지름 현재 2잖아. 맞니?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접하잖아. 그럼 이 약분 시켜주시면 m 더하기 지금 2 이거의 절대값 여기는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이 1이 돼야 된다. 양변 제곱합시다. 그러면 m제곱 더하기 1이 이거 바로 전개하면 4m 플러스 4가 돼. 얘가 없어져. 그래서 m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내가 말했잖아. 원래 외부의 점에서 접선 2개 나와야 되잖아. 2개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무조건. 근데 하나밖에 안 나와. 이런 특별한 경우는. 세로선이 나올 때는 이 수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는 내가 찾아야 돼. 세로선일 때는 찾아야 돼. 아주 특별한 경우지. 그래서 이 세로선. 얘들아 이거 직선의 방정이 어떻게 되니? x는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하나는 m 대신 마이너스 4분의 3 집어넣으시면 돼. 그 답이 2개 나왔지? 그래서 보시면 거기 그 이유가 그거야. 답이 우리가 배운 대로 적용을 시켰을 때 왜 m 값이 2개가 안 나오고 하나가 나오느냐? 세로선은 기울기가 있다 없다? 없어.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아. 수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딱 하나만 나오잖아. 이렇게 하나는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외부의 점에서 접선은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 무조건 2개야.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세로선은 수식적으로 했을 때 안 나온다는 얘기지. 약간 좀 내신에서 약간 좀 이런 지엽적인 문제인데 얘를 메인 문제로 넣어놨어. 그렇지? 내신 이런 것도 나와. 그치?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92페이지 넘어갑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봅시다.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예전에 이런 거 배우지 않았니? 어떤 두 개의 직선 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지. 걔를 표현하는 방법 어떻게 했지?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서 K 붙였지. 기억나? 요거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 AX, BY 플러스 C는 0, A 프라임의 X, B 프라임의 Y, C 프라임은 0 이렇게 붙였을 때 요거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걔를 한 방에 표현하는 방법은 뭐였지? 뭐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서 난 뒤에 거에다 만약 K를 붙이겠다 요러면 요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날까? 그렇지. 이 표현법인데 이 표현법의 단점 뭐였어? 유일하게 누가 표현이 안 돼? K가 붙어있는 요 직선 표현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내용까지. 이게 지금 직선이 처음 나왔는데 원도 마찬가지야. 원도 마찬가지야. 도형이 다 똑같아. 그러면 두 개의 원이 있어. 두 개의 원. 하나의 원이 있고 다른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몇 개 있니? 무수히 많겠지. 그렇지? 왜냐하면 원이 결정이 되려면 점 몇 개 필요? 3개 필요하다고 그랬어. 3개가 확정이 돼야지 원이 하나로 결정이 돼. 그래서 요 교점 둘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 뭐 이렇게 지나는 원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지나는 원도 있을 거고, 작게 이렇게 되는 원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지? 무수히 많은 원들. 걔를 표현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서 K 붙이면 된다. 똑같아 원리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일반형에다가 K 붙이는 거야. X제곱, Y의 제곱, AX, BY 플러스 C. 내가 요놈에다가 K 붙일 거면 이런 식으로 X의 제곱, Y의 제곱, 그 다음에 A 프라임 X, B 프라임의 Y, C 프라임 이렇게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야. 원도 마찬가지로 직선과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는 얘기야. 그럼 봐. 요거는 딱히 어렵지 않잖아. 우리가 직선에 했던 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선 추가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 그거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봐.
그치? 만약에 K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1이잖아. K가 마이너스 1이 돼.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져? X제곱, Y제곱 뿅뿅 사라지지? 차수가 몇 차가 돼? 1차가 돼. 그럼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차가 뿅뿅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요때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해. 봐봐. K가 마이너스일 때는 2차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차수가 1차니까 직선이지, 직선. 직선이 나올 건데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요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야. 공통현의 방정식.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그래. 이 현은 요 놈의 현이기도 하면서 요 놈의 현이기도 하지? 얘를 공통현. 그치? 쉽게 얘기하면은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라 하면은 공통현의 어떻게 구한다?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원끼리 빼면 돼. 원끼리 변변 확 빼버리면은 바로 뭐가 나와? 공통현이 나와. 원끼리 변변 뺀다. 그러면 공통현이 튀어나온다. 그거에 관한 내용이야. 그래서 거기 92페이지 가볼까? 거기 괄호 1번에 뭐가 나와있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를 뭐라 그래? 공통현.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원끼리 빼면 된다. K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원끼리 뺀다는 얘기야. 그럼 바로 튀어나온다 이거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뭐라고 돼 있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무수히 많다고 그랬어. 무수히 많지. 그렇지? 걔를 표현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서 K 붙이면 되신다. 그렇지? 그럼 그거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8번. 18번 문제 봅시다. 두 원이 있어.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거기 밑줄 그어야 될 건 그거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동의어가 뭐라고? 공통현의 방정식 되니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한다고? 원끼리 변변 빼면 돼. 그치? 18번 그냥 문제 안 적고 바로 빼볼까? 아니다. 한번 적어보자. 그래도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ax에 여기 6y에 플러스 9는 0. 그 다음에 x제곱에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2ay에다가 플러스 1은 0이야.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구해봐라 이거야. 어떻게 하면 된다? 변변 빼면 돼 원끼리. 그러면 x제곱 y제곱 사라질 것이고 얘에서 에 뺐으니까 얘에서 에 빼면 2 마이너스 a 요거에 x 이게 되고 얘에서 얘 뺐어. 그러면 6 마이너스 2a 이거에 x 될 거고 플러스 8 이퀄 0 요게 되겠지. y 요게 바로 공통현인데 얘가 어딜 지난대? 마일, 1을 지난다. 대입하자는 얘기야. 그럼 마일 대입하시면 a 빼기 2 대입하면은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8 0이니까 얘 마사 3a가 얼마니? 18 a는 6 나오네. 끝났지. 그러니까 공통현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형 19번 가볼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하나 K 붙이면 되잖아. 그치? K 붙여. 그 다음에 1,1 지나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지. 너무 간단한 문제들이지. 19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난데 그러면 하나 골라 잡아서 K 붙이면 되잖아.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뒤에 거에다 K 붙여볼게. 그러면 X제곱에 Y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4 얘가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표현한 거지? 됐니? 요 놈이 어딜 지난대? 얘가 1,2를 지난다 이랬으니까 1,2 집어넣으란 얘기지. 그때 K 값 구해주시면 그게 답이야. 1, 2 집어넣어. 1, 2 얼마? 5 1 집어넣었으니까 마사 플러스 K에다가 여기다 1, 2 집어넣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5지.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으니까 마6 2 집어넣으면 마4 플러스 4 이게 되겠어. 얘 없어질 것이고 마이너스 K가 K는 1이네. 나왔잖아. 그렇지. K값 구했으니까 원의 방정식 구하래. 그럼 K1 집어넣으면 돼. K1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면 K 1 집어넣었어. 그럼 2x제곱 양변을 2로 나눠봐. 그럼 x제곱 될 거고 y제곱 될 거고 K가 1이야. 그럼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5x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y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겠네. 요놈이지. 답이 요놈이지. 그 다음 필수제 20번 가볼까? 공통연이. 얘는 별표 쳐야 돼. 얘는 내신 나오는 거지. 이 앞에 두 문제는 일단 이게 좀 뭔가 민망하잖아. 뭔가 좀 없어 보이고. 당연히 우리 필수제 20번이 나오는 거야. 공통연의 길이. 이거 한번 구해볼게. 얘는 별표 쳐야 되고, 공통연의 길이 구하는 거야. 우리 현의 길이 구하는 거 비슷한데, 20번. 지금 원이 있어. 지금 얘가 중심이 0,0인 원이지. 반지름 얼마짜리? 2짜리 원이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원이 있어. 그럴 때 공통연 구하래.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지, 얘. 이게 바로 공통연 아니니? 그렇지. 그럼 원래 공통연 구하려면 현의 성질 쓸 거야, 지금. 오늘 풀이하면서 아까 전에 했지만,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동이동분. 요거 길이 같아.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를 연결하시면, 요거는 반지름이 될 거니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다? 이 점에서 이 직선이든 거리 구해야 되지. 그치? 공통연의 방정식 구해서.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내가 요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이 L의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얘는 피타고라스 아래 제곱에서 D의 제곱을 뺀 거지. 거기다 루트 씌우면 요 절반. 요 길이가 나오지. 그거에 몇 배? 2배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 그럼 얘는 우리가 뭐 공식을 외우라는 얘기 아니라 이거 그냥 문제를 풀어야 되지. 봐봐. 그럼 얘는 찾았어.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반지름도 알고 있다는 거지. 반지름 얼마니? 얘 2잖아. 반지름 현재 2야. 얘를 찾아야 돼. D. D를 찾을 거니까 우선은 이 직선에서 요거 점에 이르는 거리 구해 주셔야 되겠지.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통현이라고 한다. 공통현의 방정식을 먼저 찾을 거야. 원끼리 빼주시면 돼. 그러면 안 적고 한번 해볼게.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어, 얘들아. 변변. 그러면 얘 4x 남을 것이고 빼면은 4y 남을 것이고 4가 되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변변 빼버렸어. 그러면 x 더하기 y는 1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선 만들어져. 빼기 1은 0. 빼기 1은 0. 이게 바로 공통현이다. 공통현. 그러면 지금 우리는 0,0에서의 거리 구할 거야. 0,0에서 이 직선에 있는 거리 구해볼게. D 어떻게 돼? 제곱이니까 루트 2. 루트 2분의 빵빵 집어넣으면 1. 거리 요놈이지. 됐니? 그래서 이제 루트 2분의 나왔으니까 여기다 봐봐. 요거 구해볼게. 요 길이는 반지름이 얼마냐면 2니까 2의 제곱 4. 이거 빼야 돼. 제곱 빼면 이거지. 여기다 루트 씌운 거. 그거에 2배가 답이다.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뭐가 되냐면 2분의 7. 루트가 약분되니까 루트 14. 그 연습 문제 228번 한번 가볼까, 우리가? 얘가 시험 잘 넣는단 말이야. 228번 한번 도전 한번 해볼래? 나만 하니까 너희들 그냥 막 노곤노곤 하지? 228번을 풀 수 있어야 내신을 풀 수 있는 거야.
이건 아이디어만 있으면 금방 풀어, 얘들아. 이거 봐봐. 같이 한번 볼게. 지금 문제가 뭐니? 원을 이게 접은 거지? 여기 접하게끔. 그렇지? 그랬을 때 이 PQ 방정식 구하래. 접은 문제지. 원을 이렇게 접었어. 항상 요거는 우리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요거의 핵심 아이디어는 가상의 원을 만들어 볼 거야. 지금 이 활골 모양이지? 얘를 원의 일부로 갖는 이러한 원을, 가상의 원을 만들 수 있게, 주황색 원을 만드는 거지?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얘들아, 요 흰색 원하고 주황색 원은 당연히 겹쳐지겠지? 반지름이 같잖아. 같은 원이니까. 그래서 요 문제는 요 주황색 원에 뭐만 찾으면 끝나? 중심만 찾으면 그냥 문제는 해결돼. 항상 요거는 그냥 요 가상의 원이지. 가상의 원을 만든 다음에 중심만 찾으면 답이 나온다. 이게 이 문제의 해법이고. 그러면 중심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건데, 여기 접하는 점이 나와 있잖아. 그럼 얘가 접선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중심을 우리가 찍어낼 수 있지? 항상 중심 연결하면 90도라고 했잖아. 접선이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맞니? x좌표 마이너스 되겠지. y좌표 뭐가 돼? 지금 x축에 접한 상태지.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이 뭐가 된다? y좌표가 되니까 1, 마이 1,2야. 끝났잖아. 그러면 지금 이 직선 PQ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방금 배웠던 공통연의 방정식 아니야? 공통연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원끼리 빼면 된다고. 끝. 이렇게. 그러면 답이 나온 거야, 제가. 지금 x 더하기 1의 제곱에 y 빼기 2의 제곱은 반지름 동일할 거니까. 이거에서 누굴 빼주시면 돼? x의 제곱, y의 제곱은 4. 얘를 변변 쑥 빼면은 답이 나온다, 이거지. 그럼 위에서 아래 빼는 거야. 위에서 아래 빼면 남는 거 여기 2x 남지. 여기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마이너스 4y 남지. 상수 가볼게. 요거 하면 5지. 그러면 여기 5가 남겠지. 요 놈이 바로 답이 되겠지. 이렇게. 내신 문제 별거 없지? 이렇게. 그 다음 마프 실현을 가져왔네. 하나 좀 보충 좀 하려고. 이거 다 적은 사람은 마플에 먼저 마플 보시면은 이거는 좀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거기 어디더라? 유형 16번 가볼까? 그 404번? 마플 잠깐 펼쳐봅시다. 마플에 보면은 404번 공통 내접선과 애접선이 나와? 보이니? 두 문제가 나오지? 유형 16번 404번.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줬니 이거? 했니? 근데 얘는 내신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교과까지 빠졌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유형 16번은 그냥 X표 쳐도 돼. 무방하고. 우리가 보충할 내용은 뭐냐면, 얘는 시험에 나오고 있어. 뭐냐면 그게 뒤로 가시면 유형 23이라고 적혀 있는 거 459번하고 460 이건데, 요거는 잠깐 얘기할게요. 이거는 얘는 나와. 그나마 다행인 게 얘는 서술형으로 안 나오고 있단 말이야.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거기 459번을 가지고 예를 들어. 요거를 학생들 좀 이해하기 어려워해. 뭐냐면 극선이란 게 뭐냐면 459번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얘기해 볼게. 원이 있어.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이 1자리 원이야. 여기 1마일, 1마일. 그럴 때 지금 2,3이라는 점이 외부의 점 있지? 여기가 지금 A점인데 2,3이야.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접선. 외부의 점에 접선이니까 몇 개 나오니, 접선이? 2개 나오겠지? 2개 나올 건데, 접점이 2개 존재하잖아. 요 점하고, 접하는 점. 요 점하고, 요 점 존재하지. 걔를 지나는 요 빨간 직선.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극선이라고 그래. 이걸 구해봐라, 이거. 그치? 그리고 어떻게 방향 잡을래? 이거를 무식하게 우리가, 봐봐. 요 빨간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난 요 점하고 요 점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선 요 점을 지나면서 원에 접하는 접선을 2개 다 찾아.
두 개 다 찾아. 그런 다음에 연립을 또 각각 해. 그래서 교점을 다 찾아. 그치? 두 점을 다 찾은 다음에 다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방정식 구해가지고 구하면 너무나 오래 걸리겠지. 한 문제 푸는데 10분 이상 걸리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봐. 이거를 좀 이해해야 돼. 이거를 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해. 봐봐. 이거는 정석적인 방법하고, 그래? 첫 번째 풀이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야매도 있어. 근데 객관식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방식만 기억을 해도 돼. 이거 우리가 추가적으로 내가 알려줄게. 봐봐. 우리가 왜 그런지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요 점을 내가 모르니까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해볼게. 요 점을 x2, y2라고 해볼게. 만나는 점. 그러면 이 x1, y1에서의 접선 예지에 원 위에서 접선 공식 한번 세워볼게. 우리 공식이 뭐였니? x1, x 더하기 y1, y는 아래 제곱이니까 1. 이게 성립이 되지? 얘는 누구니? 바로 얘를 의미하는 거야. 요 원 위에서 접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접선도 한번 세워볼게. x2, x. 그 다음에 y2의 y는 1. 얘가 성립이 되지? 걔가 바로 뭐냐면 요 직선을 의미해. 그럼 요 두 개의 직선 모두 다 공통적으로 지나는 점이 있어. 걔가 어디야? 2,3이지? 2,3을 집어넣어볼게. x, y에 넣어야 돼. 2,3은. 그러면 2의 x1, 3의 y1, 1. 그 다음에 2의 x2, 그 다음에 3의 y2, 1. 얘가 성립이 되지?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여기까지? 내가 지금까지 한 작업이 뭐야? 다시 한번. 원 위에서의 접선이야. 공식 있었잖아. x1, x 더하기 y1, y는 아래제곱. 공식 쓴 거야. 요 점에서의 접선은 얘.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접선은 얘.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 모두 다 어딜 지나고 있어? 2,3을 지나니까 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게 어려워. 봐. 여기서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 얘들아. 그 직선이 결정이 되려면 점 몇 개 필요하다고 그랬지? 2점. 거꾸로 해석하면은 2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한 개야. 맞니? 2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한 개야. 직선은 꾸불꾸불한 거 말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성립이 되고 요게 성립이 된대. 지금 내가 구할 게 어떤 거니? 빨간 애를 구할 거야. 이 직선을 구할 건데 빨간 직선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x, 3y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니? 여기다가 x1, y1 넣었을 때 1 나왔지? 여기다가 x2, y2 넣었더니 1 나왔잖아. 요 직선은 반드시 어딜 지나는 애야? 얘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인 거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오로지 하나라니까? 얘인 거지.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이게 한 방에 이해되면은 그냥 내가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봐봐. 요 관계식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게 요 빨간 직선이거든? 빨간 직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요 직선 구할 건데 얘가 성립이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추론을 할 건데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 x1, y1 넣었을 때 1 나오지? 등식이 성립하잖아. 여기다가 x2, y2 넣었을 때 1 나오지? 등식이 성립해. 그렇지? 그러면 빨간 직선은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극선의 방정식이야. 이건 약간 좀 대학 과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대학 가면 이걸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는 없거든. 교과서는 없지만 내신은 내고 있어. 그럼 얘들아, 이거는 정석적인 풀인 거고, 우리가 근데 야매, 객관식일 때는 그냥 한 1초 만에 풀 수 있어. 그냥 극선 나왔어. 극선이라고 하는 개념 알면 돼. 뭐다? 접선 있을 때 접점끼리 만나는 그죠? 직선, 걔를 극선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우리가 딱 한 단어만 기억하면 돼. 착각하면 돼. 착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원 밖의 점이잖아. 원 밖의 점인데 얘를 원 위의 점으로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 위의 점에서는 공식이 하나 있지? x1, x 더하기 y1, y는 아래제곱. 그러니까 지금 2,3이 원 위의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가 되는 거야? 2x, 3y는 1. 바로 답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지? 원 위의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답이 바로 나와. 객관식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거의 예외 없이 지금 10년 동안 다 객관식으로만 나오고 있어. 극선을 주관식으로 낸다는 건 좀 솔직히 말이 안 돼. 그치? 몇몇 학교, 뭐 성보라든지 지금 뭐 낸 학교들 몇 명
몇 학교 있단 말이지. 성남도 예전 나왔었고, 장호도 나왔었고, 다 객관식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리는 방어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답은 맞춰내야 되잖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지. 다시 보라고. 결론은 원 밖에서의 접선일 건데 얘가 원 위의 점이다 생각하면은 얘가 x1, 얘가 y1이 되니까 x1x, y1y는 R제곱이다. 이걸로 그냥 답을 내주시면 돼. 465번은 내가 까지 말했던 거지. 오늘 복수심 봤던 거 아니니? 465번. 465번은 그치 정사각형 떠올리면 되잖아. 그 문제고. 그래서 당연히 얘들아 그 공수2를 처음 하면은 마풀을 손쉽게 못 풀어. 못 건드리는 게 너무 정상이야. 내가 정상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1회 독재에 마풀이 다 수수 풀려? 아 그럼 천재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수학의 감각이 엄청 좋거나. 그치?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개념원리 진도 나가니까 개념원리부터 우선 완벽히 하시고 좀 여유가 되면은 마풀은 그 메인 문제들만 쭉쭉 한번 그래도 한번 풀어보면 좋지.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 마풀 시나리오 책을 너무 지저분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2학기 때 가기 전에 여름 때 다시 한번 또 이거 해야 되거든. 유형 문제집을 다시 한번 풀어야 되는데 책이 너무 너저분하면은 다시 풀 그렇지. 내가 얘기하지만 한 문제집을 여러 번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래야 나중에 스피드가 생겨. 스피드가 생기고 어떤 게 생기냐면 그 책에 빠진 문제가 뭔지가 판단이 된다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나만의 이제 비법 뭐 내신을 위해서 그치? 나만의 오답노트를 만들 거 아니니. 그치? 지금부터 만드는 거 아니라고 했어.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내가 문제집 하나는 딱 꿰고 있어야 돼. 딱 어떤 기출을 풀었어. 이건 마풀에 없어. 그게 딱 구별이 돼야 돼. 마풀에 있는 거 없는 건 구별이 돼야 돼. 정말 책을 많이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문제 번호까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거는 책을 펼쳤을 때 오른쪽 하단부에 있던 문제다. 그 정도까지 기억이 나. 책을 한 여러 번 보면 진짜 그렇게 돼. 난 예전에 정석책으로 우리는 보다 보니까 정석책만 한 10회도 이상을 하잖아. 그러면 문제가 다 기억나. 이건 위쪽에 뭐 있었던 문제인데 막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 봤을 때. 그러니까 한 문제집이 딱 잡히면은 보충하기가 되게 쉬워.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면 시험 전날에 한 번 다 볼 수가 있어. 내가 틀렸던 문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벌려만 놓고 수습이 안 되면 시험장 못 가져오고 하는 지식은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않니?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것 중에 뭐냐면 처음에 너무 과다 의욕을 가지고 이 책 저 책 다 벌려놔. 근데 그게 너희들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것도 다 해야 되는데 3, 4월이 되면 바쁘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이제 결국에 수습이 안 되니까 수학 시험은 그냥 평소 실력을 보자. 그지? 그러고 가는 거지. 그러고 망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책은 여러 권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돼. 공부는. 시중 문제집은 딱 하나. 그래서 마풀을 많이 보는 이유가 문제는 두껍지만은 빠진 문제가 적으니까. 내신에 딱 특화된 책이야 얘는. 그 모의고사용이 아니라 얘는 딱 내신용이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책 저자 자체가 학원 강사가 쓴 거야 얘는. 이 책은 내신 대비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책 자체가 그냥 내신 대비만을 위해서 딱 짜여진 책이라서 제일 나아. 그래도 제일 많이 보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로 만약에 삼았으면은 베이스로 하고 내 빠진 문제만 내가 이제 3월부터 이거는 막 기출 풀다 보면 분명히 뭔가 눈에 밟히는 문제가 있거든. 왠지 막 나올 것 같으면서 뭔가 불안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만 이제 조그만한 노트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적는 것도 시간 아까워. 오래 붙여놓는 거지. 내가 나중에 한번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싶은 문제만 몇 문제지. 몇 문제까지는 아니고 한 100문제 이내로 딱 압축만 되면은 그럼 시험 전날에 다 정리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야지만 이게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비슷한 실력도 유독 시험에 강한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험 적합성이 되게 좋은 뛰어난 학생들의 능력은 그거야. 정리를 잘해야 돼. 그지? 그렇죠. 그리고 회독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거야. 내가 2번밖에 안 봤어. 10번 본 학생을 어떻게 이길 건데. 그렇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직전에 보면 돼. 바로 시험 보기 직전에 모든 걸 다 머리에 받고 시험장에 갔어. 그럼 당연히 잘 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직전에 전날에 한번 다 떠올리고 와야 돼. 리마인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그지? 절대 양을 늘리면 안 돼. 그럼 수습이 안 돼. 문제집만 한 서너 권 사가지고 푸는 건 좋아. 지금은 뭐 좋겠지? 나중에 내 수습이 안 돼. 그치?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리고 수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시험 당일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 내가 그날에 어떻게 승부를 볼 건지. 그거에 대한 전략을 짜야지.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시험지도 되도록이면은 단면으로 복사해주는 이유 얘기했잖아? 그거는 적지 말란 얘기야. 아, 이거는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다시 또 보고 싶어. 그러면 그냥 오래서 붙여놓으면 돼. 그냥 잠깐만 노트에다가. 그지? 그러니까 오답 노트 이런 걸 너무 허황되게 하지 말라고. 중학교 같이 문제가 짤막짤막한 것도 아닌데 그걸 언제 적고 있어? 난 그거 한 학생이 제일 이해가 안 가.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다 적고 있니, 그거를, 노트를. 그거 하다 말아, 분명히 100%. 다 항씩 하다 만단 말이야.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지?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될 시기가 있는 거야. 내가 어른도 경제가 올랐을 때 하는 거지. 그렇지? 한 책을 여러 번 막 봐가지고 내가 이건 정말 자신이 없어. 막판에도 봐야 될 것 같아. 그런 것들만 하는 거지. 그치? 아는 문제 왜 적냐고 그래. 시간 아깝게. 어차피 주어진 시간 똑같지 않니? 그치? 전교 1등한 학생도 어차피 잠은 자야 되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의 차이야. 머리도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은 그렇게 심하게 차이 안 나. 내가 봤을 때는. 그치? 다 어차피 이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은 지금 1등급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어. 옛날에 1등급은 9등급자에서 1등급은 4%니까 솔직히 노력으로 좀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지금은 일단 10%야. 그러면 이거는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요즘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 예전에는 1등급, 나는 절대 1등급이 안 돼. 수학 같은 거. 그런 데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10%면 얘들아, 노력으로 커버가 돼. 할만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좀 복습 좀 잘하시고, 특히 이제 기출 틀린 것들, 복습 시험 틀린 거 꼭 내가 여러 번 잔소리하지만 내 거와 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 됐어. 그래서 그 오늘 숙제는 거기 원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원이 기출이 또 많아. 그래서 그 한 덩어리를 다시 최종 복습을 할 거고, 내일 모레지. 내일 모레 진도는 이제 도형 이동 나갈 거야. 도형 이동 끝나면 이제 집합 명제 들어가는 거지. 공수2의 3분의 1이 끝난 거야. 벌써 3분의 1 끝났어 이제. 한 번 쉬는 시간 더 줄 테니까 잠깐 끌었다 합시다.